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나와 있고요. 제롱전기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받고 있는 종목도 나와 있죠. 우선 종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 CCS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HLB가 22%대 상승 마감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제롱전기도 10%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HLB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주요 처방약 이 급여관리 업체가 연달아서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PBM에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등재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탄력을 더욱더 크게 확대하면서 22%대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롱전기 살펴볼 텐데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 공장과 이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라서 전력 부족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CCS는 사내이사인 권영환 이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 장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위암 2차 치료제 이 리포락셀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로봇 산업 업체들의 상장이 좀 여러 군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제 글로벌 유럽 로봇 기업인 KNR 시스템 주가도 코스닥 상장 첫날에 10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관련 이슈도 받다 보니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9%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좀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핫스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HLB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또 단타 매매에 또 일가견이 있는데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L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리보세라닙 치료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다가 오늘 개별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 간암신약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면서 이게 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HL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3월 파이널 리뷰, 5월 최종적인 승인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고 4월 중순까지 들고 가시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최고가 98,900원 찍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HLB는 이전에 1파 이후에 쭉 빠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차트 패턴을 그렸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2019년에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2021년에도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2022년에도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고요. 그러나 2024년에는 한 차례 올랐다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21선, 5일선, 11선 수렴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전과 다른 차트 패턴을 그렸다는 것은 결국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의 의중이 이전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S급이고 S급이라는 것은 3파 나올 수 있는 재료이고 5월 달까지 일정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 눌림 구간 잡히고 2파 구간입니다. 3파 나오는 구간이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장대양봉 띄었으니까 주가가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대형주라서. 그래서
21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 라인 정도 됩니다. 9만 8천 원인데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려가지고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차익 물량 나오면 그 물량 역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8만 원 부근까지 떨어질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HLB 보유자분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나도 급등을 보였을 때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재룡전기가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좀 경신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재룡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호황도 있고 변압기 부족, 공급 부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실제로 수출한 이력이 있는 재룡전기가 실적 부분에서도 테마적으로도 유망한 기업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추세를 살리면서 쭉 왔습니다. 추세를 살렸다는 것은 2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의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쭉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확대해 드리고 다시 한번 선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추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추세의 저점들이고요. 이 추세의 저점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살 사람들만 사는 기업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인해서 박스권 라인, 네모난 부분입니다. 박스권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 관심 가지고 있냐 없냐?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최소 2파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1파 구간이니까 파동 논리로 들어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3만 원 구간까지 눌린다면 우리가 한번 2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초전도체 이야기는 언제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자, CCS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CCS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전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3월 4일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홀딩하시면 어느 정도 일정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학회 발표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와 같은 기존 대장주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CCS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사내 이사의 특허 출원 소식으로 인해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릴 텐데 보시면 이때 물량을 한번 털었습니다. 기업 내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한가로 간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죠.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날짜가 언제냐면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에 하한가 갔어요. 이때 물량을 누가 던졌으며 누가 이 물량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 하한가 물량은 거래 대금이 안 터진 것으로 봐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으로 보이고요. 그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싸게 담은 사람들은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주가가 올라가기가 이론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은 결국 세력이라는 집단이고 물량을 아래에서 싸게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눌렸다가 세력들이 다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작업 착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6,700원 라인입니다. 다만
6,700원 라인까지 도달시킨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격적으로 2,000원까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섹터가 이러한 이슈로 생기고 이러한 이슈로 저물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시지 전문가가 전고점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비합리적인 매매니까 그냥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잡아주시고 초전도체 섹터는 이제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같은 이렇게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은 언제나 매매함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인데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힘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대화제약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강사님? 네, 대화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대화제약 항암제가 유럽 희귀의약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단발성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단발성 재료는 B급 재료입니다. B급 재료는 몇 파라고 말씀드렸죠? 1파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어요. 이때입니다. 2023년 9월인데 장대 항봉 띄운 다음에 음봉 하나 쉬어가고 1파 나왔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가 하나 그어드리면 바닥 구간에서 한 50%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1파가 나오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장대 항봉 띄웠으니까 손익비 측면에서 한 20%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정직하게 올라가진 않는다 이거예요. 보시면 음봉도로 이렇게 수차례 띄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여기 음봉이 나온다면 이전 패턴을 봤을 때 양음양 패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종가에 음봉일 때 들어가시면 우리가 한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파 재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파 재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1파 재료이긴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2파 재료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눌림 구간을 한번 잡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대화제약 관련해서 내가 전략을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대화제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슈 자체는 1파 이슈이긴 하지만 월요일장에서의 종가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또 전략적인 부분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종목이죠. 이렌시스 있는데요. 자, 이렌시스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좀 구성해 봐야 될까요? 네, 이렌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감속기 공급을 시작한 기업인데 이 삼성 관련 로봇 이슈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오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볼 때 이전 종목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면은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 중소형주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집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집봉.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매집봉입니다. 이게 뭔지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누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거래 대금 600억을 터뜨리면서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자, 우리가 좁게 봤을 때 박스권이 그려지죠. 이 저가에서 산 분들은 수익이지만 박스권의 고가에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손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횡보할 때도 물량을 담았고 떨어질 때도 물량을 담았는데 아직 더 확보를 못했을 때 이런 매집봉을 띄워서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 물량을 산 사람들 털기 위해서 이런 장대 항봉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장대 항봉이 아니라 윗골이 긴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데 이런 캔들이 갑자기 거래대금 실리면서 나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매집봉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봉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런 매집봉이 있어야 중소형주 세력들이 관리하기 편하고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렌시스도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2파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다만 삼성이 붙었고 로봇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3파가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잡혔고 눌림 잡혔고 2파 잡혔고 눌림 구간에 반등하고 있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7,540원이니까 6,5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500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 팔아야 되느냐? 9,240원. 전고점 라인인 9,240원에 1차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최종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없으니까 1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